슈링크플레이션 아시죠? 과자 양은 줄이고 가격은 그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 다 알아요. 포장 뜯는 순간 알거든요. 이거 줄었는데? 근데요, 20년 넘게 슈링크플레이션을 당하고 있는데 아무도 모르는 게 하나 있어요. 오히려 소비자가 박수를 쳐줍니다. 잘했다, 더 해라. 그건 바로 소주입니다. 1998년 소주는 23도, 소매가는 약 600원이었고요. 2025년 소주는 15.7도, 마트 기준 약 1,500원입니다. 가격은 2배 넘게 올랐어요. 물가가 올랐으니까 당연하다고요? 근데요, 안에 든 알코올은 32% 줄었습니다. 가격은 오르고 내용물은 줄었어요. 알코올 1ml로 환산하면요, 7원에서 27원. 같은 걸 사는데 4배를 더 내고 있는 거예요. 이 기간 물가는 약 1.7배 올랐습니다. 근데 아무도 화를 안 내요. 오늘은 이 구조를 한번 뜯어볼 거예요. 그리고 진짜 질문은 이겁니다. 왜 도수가 줄었는데 가격은 안 내려가느냐? 먼저 소주가 뭔지부터 볼게요. 희석식 소주. 주정에 물을 타서 희석한 술이에요. 23도 소주면 주정은 23%, 물은 77%죠. 16도 소주는 주정은 16%고 물은 84%입니다. 지금 우리가 마시는 소주는요, 84%가 물이에요. 근데 아무도 이걸 물탄 소주라고 안 해요. 순한 소주라고 합니다. 이게 프레이밍 효과예요. 같은 사실을 어떤 틀에 넣느냐에 따라 판단이 바뀌는 거. 물 비율을 84% 올렸습니다. 도수를 16도로 순하게 낮췄습니다. 같은 소주예요. 근데 두 번째가 훨씬 좋아 보이죠? 한번 볼게요. 소주 광고에서 물 비율 높였습니다. 이런 거 본 적 있으신가요? 없죠? 전부 순하다, 부드럽다, 깨끗하다 이렇게 말해요. 수십 년 동안 단 한 번도 물을 더 넣었습니다 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알면서도 순한 소주라는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프레이밍이 무서운 게 이겁니다. 사실을 숨긴 게 아니에요. 사실을 다른 언어로 바꿨을 뿐인데 우리의 판단이 바뀐 거예요. 과자로 치면요, 새우깡 양이 4분의 1로 줄었는데 가격은 그대로인 거죠. 이러면 난리 나죠. 근데 소주는 안 나요. 초록색 병이 똑같거든요. 360ml. 양은 그대로입니다. 줄어든 건 안에 든 알코올인데 눈에 안 보이잖아요. 역사상 가장 완벽한 슈링크플레이션입니다. 눈에는 안 보이고 소비자가 좋아하고 화를 내는 사람이 없어요. 자, 근데요, 물을 더 넣었으면 싸져야 하는 거 아닐까요? 왜 안 싸질까요? 업체 입장에서 한번 볼게요. 업체 입장에서 보면요, 도수를 낮추는 건 아주 좋은 장사예요.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원가. 업계 추정치에 따르면 소주 도수를 0.1도 낮추면 병당 원가가 약 0.6원 절감돼요. 23도에서 16도로 7도를 낮추면 병당 42원이 절감되는 거죠. 하이트 진로 점유율이 약 60% 정도 되니 연간 약 20억 병으로 추산하면 42원 곱하기 20억 병 해서 연간 약 840억 정도가 절감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판매량이에요. 도수가 낮으면 아무래도 덜 취해요. 덜 취하면 한 병 더 시키는 경우가 많죠. 업계에서는 이런 분석이 있어요. 23도 시절에는 테이블에 4시 앉으면 2병이면 됐거든요. 근데 16도 시절에는 서너 병은 기본이에요. 도수를 낮추면 테이블당 주문량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비유하자면요, 커피숍에서 아메리카노 물 비율을 올린 거예요. 원두는 덜 들어가고 손님은 연해서 좋다고 하고 한 잔 더 시키고. 근데 가격은 그대로예요. 세 번째는 가격이에요. 원가가 줄었으면 가격도 내려야 하잖아요. 근데 안 내리죠. 실제로 하이트진로 실적을 보면요, 2024년 소주 매출은 전년 대비 5.7% 늘었어요. 도수는 계속 내리고 있는데 매출은 올랐죠. 더 적은 재료로 더 많은 돈을 벌고 있다. 정리하면요, 하나는 병당 원가가 줄었어요. 둘은 테이블당 주문량이 늘어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가격은 안 내렸습니다. 트리플이죠. 물론 소비자 취향이 바뀐 것도 있습니다. 건강 트렌드, 가볍게 마시는 문화. 근데 문제는 그 변화가 가격에 반영이 안 됐다는 거예요. 원가가 줄었으면 경쟁을 해야 하잖아요. 왜 가격을 안 내릴 수 있는 거냐고요. 여기서 진짜 이유가 나옵니다. 그건 바로 세금이에요. 소주 한 병 가격을 뜯어볼게요. 출고가는 약 550원.
여기에 주세 72%, 그리고 주세의 30%에 해당하는 교육세, 그리고 부가세 10%, 다 합치면요, 소비자가 내는 돈의 절반 이상이 세금이에요. 근데 여기서 핵심이 있습니다. 한국의 소주 세금은 종가세예요.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방식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도수와 세금이 직접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출고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니까 출고가를 내리면 세금도 줄긴 해요. 근데 내릴 이유가 없어요. 시장 점유율이 상위 업체에 집중된 구조라 가격 경쟁이 강하게 일어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도수를 낮춰서 원가가 줄어도 출고가를 안 내리면 세금도 안 줄어요. 가격도 안 내려가죠. 자, 그러면 다른 나라는 어떨까요? 대부분의 OECD 국가는 종량세입니다. 알코올 양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에요. 비유하자면요, 종량세는 저울이에요. 알코올이 가벼워지면 세금이 내려가요. 종가세는 정찰제예요. 안에 뭘 넣든 가격표는 그대로인 겁니다. 종량세에서는요, 도수를 낮추면 알코올이 줄고 세금이 줄고 가격이 내려갑니다. 연결고리가 살아있어요. 그런데 한국은요, 도수를 낮추면 알코올이 줄고 원가가 줄고 근데 세금은 그대로, 그래서 가격도 그대로입니다. 연결고리가 끊겨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종량세로 바꾸면 되는 거 아니냐고. 근데요, 그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지금 소주는 싼 가격 기준으로 세금이 붙어 있거든요. 이걸 알코올 양 기준으로 바꾸면 설계 방식에 따라 소주에 붙는 세금이 오히려 올라갈 수 있어요. 16도짜리 소주도 제법 세금을 내게 되는 거예요. 정리하면 이거예요. 지금 구조에서는 업체가 가격을 내릴 이유가 없고, 구조를 바꾸면 세금이 올라가서 가격이 오를 수 있고, 내려갈 길은 막혀 있고 올라갈 길은 위험하고, 그 사이에서 가격만 멈춰 있는 겁니다. 업체는 원가가 줄어드니까 좋고, 정부는 출고가 기준으로 세금을 거두니까 세수가 안 줄고, 아무도 이 구조를 바꿀 이유가 없어요. 아까 위에서 본 트리플 있죠? 원가는 줄고 주문량은 늘어날 수 있고 가격은 안 내리고, 그 트리플이 가능한 이유가 바로 이 세금 구조입니다. 여러분 감이 틀린 게 아니었어요. 시스템이 그렇게 고착돼 있었던 겁니다. 자, 정리할게요. 소주 도수를 낮추는 건 소비자한테는 순한 소주라고 포장되지만 실제로는 물을 더 넣은 거예요. 업체 입장에서는 완벽한 구조죠. 병당 원가는 줄어들고 덜 취하니까 테이블에서 한 병 더 시킬 확률이 늘고, 근데 가격은 안 내려도 돼요. 왜냐면 한국 주세가 종가세라서 도수를 낮춰도 세금이 안 줄거든요. 가격이 내려갈 이유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세금 구조를 바꾸면 되지 않냐고요? 근데 바꾸면 설계 방식에 따라 소주 가격이 오히려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업체도 쉽게 못 바꾸고 정부도 쉽게 못 바꿉니다. 업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정부가 나쁜 것도 아닙니다. 도수를 낮추는 건 소비자의 선택이고 가격을 안 내리는 건 구조의 선택이에요. 시스템이 그렇게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는 건데 그 사이에서 구조를 모르는 소비자만 박수를 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오늘부터는 다르잖아요. 오늘 저녁에 소주 한 병 시키면 그 1,500원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이제 아시잖아요. 84%의 물과 절반의 세금과 줄어든 원가와 안 내려간 가격. 알고 마시는 거랑 모르고 마시는 거 같은 소주인데 맛이 좀 다를 거예요. 그리고 댓글에 하나만 남겨주세요. 여러분 소주 몇 도까지 괜찮으신가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